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 이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20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3쪽을 잠깐 보실까요? 제 20강인데 교재는 123쪽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요, 최우선 변제금액 들어보셨죠? 소액 임차인들에게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선 변제보다 더 앞서서 최우선 변제해준다는 건데, 여러분 123쪽 보시게 되면 주택 소액 임차인 기준 해가지고 최우선 변제 금액이 나왔죠. 시행일자가 84년 1월 1일부터 87년, 84년, 85년, 86년, 87년 11월 30일까지는 서울하고 광역시는 보증금 300만원 이하까지만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200만원까지 이하라는 건 포함이죠. 그리고 87년부터 90년 사이는 서울하고 광역시가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4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90년 2월 19일부터요. 90년 2월 19일부터 95년 10월 18일 사이, 요 사이는 서울하고 광역시가 얼마냐? 보증금 2천만원에 700만원. 그러니까 90년 2월 19일부터 이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죠. 근저당권 설정한 기간에 보증금이 세입자가 2천만원일 때 최우선 변제가 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타 지역은 1,500일 때 500만원. 그 다음에 95년 10월 19일부터 2001년 9월 14일까지가 서울이 3천일 때 1,200만원. 기타 지역은 2천만원일 때 8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매 나오는 것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 이제 2001년 9월 15일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사례로 현재 경매 사건도 나옵니다. 2001년 9월 19일부터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요거는 사례별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는 이 당시는 서울이 없었고요. 거기 보세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 보증금이 4천만원일 때 얼마?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3,500일 때 1,400, 그 밖의 지역은 3,000일 때 1,200. 그 다음에 밑에 이것도 이제 응용이 잘 되는데, 자, 2008년 8월 2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2010년 7월 25일까지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 6천만원일 때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우선 서울, 그 다음에 2008년 8월 20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 이 당시는 과밀억제권역까지만 구분이 됐고요. 그런데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부터는 이게 서울하고 과밀억제권역이 구분됐습니다. 거기 서울특별시 나왔죠? 서울특별시가 7,500만원일 때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거기 9,500만원일 때 3,2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증금일 때 그러면 이 기간 안에 근저당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했어요. 언제? 2007년도. 그리고 2007년 10월에 근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이 집주인이 2010년 10월 5일 날 근저당권 설정했고, 여기 2007년 11월 3일 날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근저당권 이후의 임차인이니까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죠.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권자가 이 소유자가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니까 근저당권자가 뭐 했습니까? 경매 신청했습니다. 언제? 2014년 8월에 경매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고 무슨 경매입니까? 의무경매입니다. 담보권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한 것이 의무경매가 되겠습니다. 의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임차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였느냐? 임차 보증금이 3천일 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요 임차인이 보증금이 4천만 원일 때 한번 해보고요. 요 임차인이 보증금이 5천만 원일 때 한번 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세 가지 스타일입니다. A, B, C. 요 2007년 11월 3일 날 이것이 여러분 서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보증금이 3천입니다. 그러면 이 후순위 임차인은 2007년 11월 3일 날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근저당이 언제냐? 2007년이라는 얘기가 10월 5일 날. 요거 기준이에요, 요거. 기준은 2007년 여기 10월 5일 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가 근저당 설정 2007년 10월 5일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날짜가 요거 보세요. 2007년이니까 요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거? 그쵸? 여기가 2007년 요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이때 보증금이 얼마? 4천일 때 1,6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과밀억제권역이니까. 그러면 보증금이 4천일 때 1,600을 받아가니까 A라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3천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1,600 받아갈 수 있나요? 최우선 변제? 그렇죠. 먼저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다면 보증금 3천만 원 다 받아가겠죠. 그런데 이 근저당권보다도 후순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받아간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임차인이 먼저 얼마를 받아간다? 1,600만 원을 먼저 받아가고,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얼마? 3천에서 1,600 받아갔으니까 1,40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역시 4천일 때 어떻게 됩니까? 4천일 때 1,600만 원이니까 역시 후순위 임차인은 먼저 1,600만 원 받아간다는 겁니다. 1,600만 원 받아가고, 그리고 근저당권자 은행이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얼마? 2,400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C라는 사람은 보증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여기 4천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우선 최우선 변제를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1,600 받을 수가 없어요. 왜? 4천만 원 넘어가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 받아가고, 최우선 변제는 얘는 없어요. 먼저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 남은 돈이 있으면 받아간다는 겁니다.
남은 돈이 1,000만 원 있다 그럼 1,000만 원 받아가고, 남은 돈이 없다,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도 남은 돈이 없다면 얘는 1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깡통전세라는 겁니다. 깡통전세.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그 집주인이 언제 근저당을 설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언제?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근저당이 만약에 2012년이라고 합시다. 2012년 8월에 근저당 설정했어요. 자, 이분이 숫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분이 3억에 소유권 샀어요. 매매. 그리고 2012년 8월에 근저당권 설정한 것이 2억입니다. 2억이고요. 그리고 후순임 차이는 2012년 10월 6일 날에 후순임 차인 보증금이 얼마 들어갔느냐? 8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보증금이, 요 임차인이 보증금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요 임차인이, 요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일 때? 2012년입니다. 2012년이니까 보증금이 6천만 원일 때, 보증금이 7,500만 원일 때, 보증금이 8천만 원일 때, 보증금이 1억일 때,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죠. 소유자가 3억에 샀습니다, 여러분. 3억에 사가지고, 자, 근저당권이 2억이 설정됐네요. 근저당권 2억 설정됐고,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6천만 원일 때와 7,500만 원일 때와 8천만 원일 때와 1억일 때 얼마를 배당을 받아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근저당권자가 뭐였습니까? 경매 신청했죠? 경매 신청. 언제? 경매 신청을 2014년 9월에 경매 신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후순위 임차인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낙찰 금액이 시세가 3억이라면 경매 물건은 아무래도 좀 싸게 낙찰되니까요. 80%는 얼마입니까? 2억 4천.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이게 2억 3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2억 3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경매비용 같은 거 빼지 말고 그냥 감각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2억 3천만 원 중에서 근저당권자가 얼마 가져갑니까? 예를 들어 2억 가져갑니다. 그쵸?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은 누가 받아가요? 후순위가 받아가겠죠. 그런데 우선 은행이 2억 3천만 원 중에서 은행이 가져가기 전에 최우선 후순위 임차인 중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최우선. 그러면 이때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언제입니까? 2012년 8월이니까 이 기간에 들어가죠. 그렇죠? 2012년 8월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시각각으로 개정되니까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 사이니까 그때는 서울이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7,500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2,500만 원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2012년 8월이니까 2,500만 원 받아가겠죠?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 받기 전에 6천만 원일 때는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니까 먼저 2,500만 원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이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억 3천에서 먼저 2,500만 원 받아가고 얘가 2억 받아가고 500 남으니까 추가로 또 500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은 이 사람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인 사람은 3천만 원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이 7,500만 원일 때도 마찬가지죠.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입니까? 2,500만 원 받아가고 2억 3천 중에서, 그리고 은행이 2억 받아가고 남은 500만 원 있다면 추가로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인 사람이나 7,500만 원인 사람이나 배당을 3천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후순 임차인은 보증금이 7,500만 원일 때 3천만 원 받아가니까 4,5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는 얼마입니까? 8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인데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먼저 받아가고 2억 3천만 원 중에서 먼저 2억 받아가고 남은 돈 3천만 원 있으면 얘는 3천만 원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1억이니까 보증금이 7,500만 원일 때 2,500만 원 먼저 받아가는데 보증금이 7,5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이니까 먼저 누가 가져갑니까? 은행이 2억 3천만 원 중에서 2억 가져가고 나머지 3천만 원 나오면 역시 이 사람도 3천만 원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럼 얘는 얼마 못 받는 겁니까? 7천만 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 이런 경우 많아요. 집을 소유자가 3억에 샀는데 집값이 계속 상승무도를 탈 때는 저당권이 2억이 있다 하더라도 1억에 보증금 넣고 들어가는 사례가 과거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하락하는 시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 그 시세가 얼마냐, 그리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얼마에 맺었느냐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차 계약할 때 등기부를 열람해서 그 임대인이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느냐, 말소기준 권리가 어디냐, 말소기준 권리는 뭡니까?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저당권 설정이 언제 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바뀌었어요. 보증금이 얼마일 때? 보증금이 9,500만 원일 때 3,200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만약에 집이 신축 건물입니다. 2014년 2월에 근저당 설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3억입니다. 근데 근저당권 2억 설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집은 위험하죠? 지금 3억에 2억이면 거의 65%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60% 이상 넘어간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곤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임대차 계약을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2014년 8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게 후순 임차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1억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억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쵸? 이거 임대차 계약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이런 거 보증금 1억 가면 안 되고요. 9,500만 원을 해도 위험하다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9,500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경매물건 나왔다면 근저당권 먼저 받기 전에 최우선 변제 얼마 받습니까? 여러분 3,200만 원 받아요. 왜? 여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우선 변제 3,200만 원 받고 금융기관이 2억 받아가고
남은 돈 있으면 여러분 받아요. 그런데 거의 받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럴 때는 보증금이 적게 들어가야 돼, 적게. 그쵸? 한 3,200에, 여기 3,20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보증금 3,200만원. 여기가 9,500에 3,200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집은 위험하다니까요. 이런 거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월세로. 만약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집이 경매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일 때 3,20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3,000만원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요, 임대차 계약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되면 60%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한 보증금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이 집주인이 근저당 2억이 2014년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분이 근저당권이 2007년도다. 2007년도.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07년도라면 보증금 4,000만원일 때 1,600만원까지 받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 집이 2007년도인데 여기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2007년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때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5,000만원만 내세요. 이거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보세요 여러분. 2007년도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때는 과밀업제권액이 보증금 4,000일 때 1,600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5,000이니까 1원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주인의 주택 저당권이 언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연도별로. 그런데 이런 거를 아시는 일반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볼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실무를 안 배우거든요. 그냥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현행법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서울의 보증금이 9,500만원일 때 최우선 변제는 3,200만원이다. 이 정도만 배우지 디테일하게 이런 걸 배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현업에 있는 중개사님들도 이런 실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큰 낭패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평생 알뜰하게 젊어서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신혼주택, 신혼살림 들어갔는데 그 집이 잘못 경매가 나와가지고 보증금 못 받는 그런 신혼부부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근저당권이 그 집주인이 언제 했느냐. 만약에 2007년이라고 한다면 보증금 5천 넣으면 안 돼요. 집주인이 그러잖아요. 3억짜리니까 2억이니까 5천 넣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집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이거 배당금 많이 못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얼마 하는 게 안전합니까? 4천. 안전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4,000만원일 때 1,6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고 은행이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매 나오는 물건은 최우선 변제 금액 받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내용을 완전히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3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옆에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은 얼마입니까? 9,500만원에 3,2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업제권역에는 8,000만원일 때 2,700만원. 그러니까 이거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니까 대부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제외됩니다. 6천 일대 2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이 4,500만원일 때 3분의 1, 1,5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2014년 1월 1일부터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기타 지역이 아닌, 그래도 여기 수도권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안산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업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이고요. 김포도 성장관리권역이고요. 그리고 용인도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리고 용인 일부는 자연보전권역도 있죠. 그리고 경기도 하남은 과밀업제권역이고, 하남 지나서 경기도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에 들어갑니다. 자연보전권역. 그래서 이천, 여주, 장호원, 양평, 가평 이런 데는 자연보전권역이 되겠는데, 안산과 용인과 김포와 광주시는 기타 지역이 아닌 광역시를 적용하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광역시는 거기 6천만원일 때 2천만원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4,500만원일 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타 지역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저 충청도 청주시로 가볼까요? 충청도 청주시. 청주시면 여기 이런 청주 같은 데는 아무래도 집값이 좀 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만약에 1억 5천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이 2007년도에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2007년 8월이고요. 요 임차인도 2007년 10월에 보증금을 넣습니다. 이때 만약에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냐? 3천만 원일 때. 보증금이 3천만 원일 때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2010년이면 이게 청주입니다. 청주시는 기타 지역이니까 2007년이면 요 사이입니까? 그렇죠. 거기 책 보세요. 2001년이면 그 밖의 지역일 때 얼마입니까? 3천에 1200입니다. 거기 확인해 보세요. 여기 근저당권 2007년 8월이니까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 그 밖의 지역이 끝에 오세요. 3천에 1200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증금이 3천만 원일 때와 보증금이 4천만 원일 때와 보증금이 5천만 원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3천만 원이면 여기 보세요. 최우선 변제 얼마 받습니까? 1200만 원 받아갑니다. 이렇게 먼저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1200만 원 받아가고,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자 은행이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4천만 원일 때는 최우선 변제가 안 되죠. 보증금이 3천만 원일 때 1200이니까 4천만 원일 때는 안 됩니다. 당연히 5천만 원일 때는 당연히 안 되죠. 최우선 변제 안 되고, 그러면 이 후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받아가는 거예요. 남은 돈이 없으면 이런 돈 못 받아가는 거죠. 1순위가 먼저 근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들어가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근저당권보다 만약에 이 소유자가 국가에다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라든가 그리고 재산세 같은 거 못 내면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당해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는데요. 배당에서 당해세라는 게 있어요. 국세 중에는 당해세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중에 당해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차세 낼 때 지방교육세 내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당해세인데, 당해세가 있으면요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러한 후순위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없고, 물론 뭡니까?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는 항상 잘 컨설팅을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그 집주인이 근저당이 언제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언제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최우선 변제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하지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지고 가서 그 공무원한테 확정일자를 반드시 도장을 받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쳤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또 여러분 저 교재 54쪽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 경매 관련 질의응답이 수십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내용들이 여기에는 대법원 판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시간 제가 되는 대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질의응답을 퀘스천과 앤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